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MBS 소식의 이보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MBS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4일에는 98 지방선거가 행해졌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선거여서 더욱더 많은 기대를 모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논산에서는 전번에 이어 전일수님께서 논산시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2월 6일에는 순국선열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많은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바로 이날은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우리 논산여중 학생들도 이 6월 6일 현충일에 관한 유래를 많이 알고 이날을 많이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MBS 방송국의 새 방송요원을 뽑는 오디션이 행해졌습니다. 이날에는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 9명의 방송요원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요, 다음번에 재도전을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뽑히신 방송요원들께서는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남북이 통일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실인데요. 요즘 들어 남북 관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아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듯 싶습니다. 우리 학교 도로 앞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아저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병 전후의 아저씨를 양무란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양무란 기자. 나 MBS 기자 양무란입니다. 오늘은요 해병대 전우 아저씨를 만나 뵙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7시 30분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50분 동안이나 우리들을 위해 도로 중앙의 매연까지 마시면서까지도 교통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학생들 등굣길에 좀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요즘 한참 정부로부터 시행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거기에 특별한 이 교통 정리함으로써 차량으로서의 그 차량 폭력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목적. 모두가 학생들이 전부 다 내 자녀니까 그 이유로 다 교통정리를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과연 몇 년 동안이나 해오셨는지요? 지금 제가 93년도 7월 달부터니까 횟수로 한 5년 되죠. 정말 오래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뭐 기뻤었던 일이나 슬펐었던 일 등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뭐 슬펐던 일이야 없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기쁜 일은 그 복잡한 길,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좀 애들이 학생들이 그 횡단보도를 못 건너고 있을 때 좀 안심하고 건네줄 수 있던 그 일하고, 또 안타까운 일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할 적에 좀 본의 아니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계시다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논산여중 앞을 쓴 지가 93년부터 교통정리를 했는데 항상
93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보는 거지만 길을 건널 때 좀 좌우 좀 살펴보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곳 남부 파출소에서 이천군에가를 건너가는 그 사이에서는 차가 나올 때는 잠깐 좀 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외에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막바로 건너가면 문방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냥 막 옆에 차 오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건너가는 것이 아침나절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아무리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또 학생으로서의 그 정신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전우 아저씨와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요. 아저씨 말씀 들으셨습니다. 아저씨 말씀대로 우리 항상 교통정리,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요. 감사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월 6, 7, 8일에는 전학년 기말고사가 행해졌습니다. 모두들 이 시험에 열심히 참가하였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나오셨으리라 믿고, 또 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에는 논산시 영어 말하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이 대회에서는 이다영, 이보미, 송지은, 서정희 학생이 참가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총 16팀 중 용남중학교에 이어 2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7월 14일에는 학생의 주최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 바자회는 정말 성대하게 펼쳐졌는데요. 이 바자회를 진행하고 감독하신 학생회 부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예지 부회장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죠? 네, 고생은 많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예, 이 바자회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이 성대하게 열린 만큼 취지도 굉장히 성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취지는 무엇에 있나요? 네, 저희 학생회에서 전에는 바자회 같은 활동을 좀 활발히 하지 못해서 우리 학생회에서도 무언가를 해보자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 그럼 이 바자회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이 바자회에서 수익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떨치지 못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물건도 많이 내주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약 73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정말 73만 원이라면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돈을 벌기에는 많은 학생들의 정성과 협동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 돈은요, 과연 어디에 쓰여지나요? 네, 처음부터 불우이웃을 돕자고 추진한 일이어서 대의원회의에서 회의한 결과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다 수익금을 보내자는 등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고아원이나 양로원은 국가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고 사람들의 많은 손길이 닿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은진의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정말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고 들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은진 장애인 복지회관과 학교 2곳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바자회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해보는 바자회였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예지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헌절이 과연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손진아 기자가 제헌절에 관해서 조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손진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헌절의 유래와 또 학생들의 제헌절에 대한 지식을 조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헌절은요, 4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이보미 아나운서께서는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요, 제헌절은 7월 17일, 그리고 국기를 개항하는 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요,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또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어떤 언니가 가르쳐 준 건데요. 헌법을 제헌절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법을 이렇게 수립한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제헌절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솔직히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재용 선생님께 제헌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생님께서 제헌절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사실을 기념하고 민주국가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조하기 위하여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정부에서 기념 책전을 베풀며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양행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 행사를 거행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이란 뜻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이 총체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통치체제의 기초, 즉 고유의 의미의 헌법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지며 이 뜻이 헌법을 가지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강복 후 미 군정을 거쳐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에 공포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확대하고 국가 질서와 안보를 위한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기본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것이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헌절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손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7월 18일 종업식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학을 한다는 기분에 굉장히 설레실 텐데요. 진다혜 기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학에 대해서 주세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보미 아나운서께서는 여름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요,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영도 배우고 싶고 또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가 있어서요. 그 수련회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내고 오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우선 보충 수업을 끝내고 놀이단에서 친구들과 1학년 동생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고요. 가족끼리의 피서 등등 생각해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방학 동안에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충 수업을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도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잘 보고 그런 후에 고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은 노는 것보다는 공부 그러니까 고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네, 그 엄마가요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 갈 것 같고요. 집에서요 방글라데시나 가고 계획은 에어로빅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는 것입니다. 계획은 IMF 시대에 어딜 가겠습니까? 집에서 책이나 읽고 공부 좀 해야죠. 별게 없어요. 이번 방학 동안에 한 달 내내 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 공주에 있는 교육원에 가서 등에 땀뜨기 나게 공부하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의 각오를 아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중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여름방학에 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이고 살도 뺄 계획. 정수기와 같이 살도 뺄 계획입니다. 그리고 IMF라 휴가를 못 하는데 휴가를 못 가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에 여기 보인 살 있죠? 다 빼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지식 좀 더 넣고 싶고요. 예, 학생들이 대부분 살을 빼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런 인터뷰 내용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방학 계획은 대부분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피서 가기, 공부 열심히 하기 등등이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안수경 선생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예, 안수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진다혜 기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MBS 방송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3학년 선배님들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점심 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선배님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저희 1, 2학년이 더욱더 앞장서서 더욱 발전된 MBS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비치는 한여름입니다. 방학이라고 무작정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찬 방학이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논산 전 지역이 29도로 습도 71%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2학기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방송국의 앵커우먼 이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